아니, 그걸 꼭 말로 해야 알아? 그냥 한 말인데 왜 그래? 가족끼리 그런 걸로 예민하게 굴긴. 이런 말 익숙하시죠? 들어보신 적도 있고 혹시 무심코 해본 적도 있으실 겁니다. 가끔은 말한 후에야 내가 너무 심했나 싶은 순간도 있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런 생각도 흐려지죠. 우리는 매일 말을 주고받으며 삽니다. 말로 안부를 묻고 말로 감정을 전하고 말로 하루를 엽니다. 때로는 말 한마디로 누군가의 하루가 빛나기도 하고 또 말 한마디로 누군가의 마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이라는 게 말이죠. 가깝다는 이유로, 너무 익숙하다는 이유로 생각보다 훨씬 거칠게, 너무 쉽게 흘러나올 때가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바쁠 때, 피곤할 때, 스트레스 받을 때 더더욱 그렇죠. 그리고 그 말들이 가장 많이 향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가족입니다. 특히 가족 사이에서. 그게 문제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니까, 가장 소중한 사이니까 오히려 더 조심해야 할 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이 용서되고 모든 것이 허용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나요? 배우자에게,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하는 말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말들을 직장 동료나 친구에게 똑같이 한다면 어떨까요? 아마 많은 관계가 깨지지 않을까요? 내 가족인데 뭐, 우리 집안일인데 뭐, 이런 생각이 쌓이고 쌓여 결국 보이지 않는 벽이 됩니다. 어느 순간 서로가 대화를 피하게 되고 마음의 문을 닫게 되는 거죠. 사랑하니까, 가족이니까 그 말로 무례함을 덮는 순간들이 있죠. 원래 집에서는 편하게 말해도 된다는 생각, 무심코 내뱉은 말이 가족의 마음에 상처를 남긴다는 사실을 종종 잊게 됩니다.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더 예의 바르게, 더 조심스럽게 말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종종 잊고 삽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예의 없는 말투로 상처받은 어느 어머니의 이야기. 혹시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하지 않을까요? 혹은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겪고 있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어머니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입장에서, 혹은 자녀의 입장에서 각자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가족 간의 대화, 그 속에 담긴 예의와 진심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영선 씨, 62. 30년 넘게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일하고 정년까지 채우고 은퇴했습니다. 한 번도 휴직 없이, 한 번도 큰 실수 없이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사람입니다. 출근길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몸이 아프거나 피곤해도 한 번도 지각하지 않았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직장에서는 후배들에게 정 선생님 같은 분이 되라. 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남편도 중소기업에서 조용히 회사 생활 마치고 지금은 둘이서 단둘이 지내고 계시죠. 젊을 때는 애들 잘 키우자는 생각 하나로 살았습니다. 정영선 씨는 늘 아이들 학원비, 책감 먼저 챙기고 자신의 옷은 세일 때나 한두 벌 사는 정도였습니다. 대형마트에 가서도 자신의 물건보다 아이들과 남편 물건을 먼저 카트에 담았죠. 어떤 달에는 월급의 절반 이상을 아이들 교육비로 쓰기도 했습니다. 남편 와이셔츠는 매일 새벽에 다려서 침대 위에 올려두었고 아이들 도시락은 매일 정성껏 싸서 보냈습니다. 한겨울에도 아이들 신발을 말리기 위해 늦은 밤까지 드라이기를 틀어대곤 했습니다. 애들 키우는 게 힘들지 않냐? 라는 질문에 정 씨는 항상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힘들어도 괜찮아. 우리 아이들 보면 다 풀려. 아들 하나, 딸 하나. 다 잘 키워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처럼 공무원이 됐고 딸은 좋은 대학 나와 금융회사 다니고 있고요. 둘 다 서울에서 나름 안정된 직장에 다니며 자리를 잡았습니다. 명문대를 나온 건 아니지만 노력해서 각자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정 씨는 자식들이 자신보다 나은 삶을 살게 된 것이 가장 큰 자랑이었습니다. 남들 보기엔 부족함 없이 키운 자식들이었습니다. 정 씨는 친구들 모임에서도 자랑스럽게 아이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행정고시 붙어서 지금 서기관이야. 우리 딸은 외국계 회사 들어가서 영어 잘해. 이런 말을 할 때면 친구들은 부러워하며 정말 자식 복이 있네. 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 씨는 겸손하게 웃으며 그저 복이지 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그 누구보다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란 게 그렇죠.
겉으론 다 가진 것 같은데 속으론 자꾸만 서운함이 쌓입니다.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미묘한 감정들이요. 아이들이 잘 자랐다는 것은 분명 자랑스러운 일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지금 바빠요. 라는 대답만 돌아오고 집에 오라고 해도 다음에 갈게요. 라는 말만 들리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 서운함이 처음 터져 나온 건 아들 결혼 후 첫 명절이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지 3개월째 되던 설날이었죠. 정 씨는 아들의 결혼식 때도 며느리를 위해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예물로 금 세트를 해주었고 신혼여행비도 보태주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신혼집을 구할 때도 보증금의 절반을 정 씨 부부가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들과 며느리는 그저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는 태도였습니다. 정 씨는 그날도 새벽같이 일어났습니다. 아들 내외가 오기로 한 시간보다 4시간이나 일찍 기상했습니다. 잠에서 깨자마자 몸을 일으키며 정 씨가 처음 한 생각은 오늘은 아이들이 오는 날이니 더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야지 였습니다. 전도 부치고 국도 끓이고 갈비찜도 했습니다. 잡채에 나물에 시장 2번은 다녀온 양이었습니다. 장 보는 것부터 차리는 것까지 모두 혼자 했지만 힘든 줄 몰랐습니다. 명절 준비로 허리가 아파도 괜찮아, 곧 아이들이 올 거니까 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래, 이번엔 며느리도 오니까 좀 더 정성껏 차리자. 그 마음 하나로 손이 쉴 틈이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할 만한 음식을 더 준비하고 집안 구석구석 청소도 2번이나 했습니다. 아이들 방에는 새 이불도 준비해 놓았고요. 작은 화병에는 며느리가 좋아할 만한 꽃도 꽂아 놓았습니다. 소소한 것 하나하나 신경 썼습니다. 드디어 아들 부부 도착. 반갑게 현관문 열고 맞았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어서 와 하며 문을 열었죠. 그런데 손에 들린 건 달랑 옷가방. 작은 선물 하나 없이 빈손으로 온 아들 부부를 보는 순간 정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혹시 차에 두고 왔나?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이거 뭐야?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나지 않게 하려고 노력했지만 본인도 모르게 말끝이 떨렸습니다. 아, 옷이요. 하룻밤 자고 갈 거니까. 아들은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어떤 미안함도 없이 말이죠. 순간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선물은 아니었구나. 준비한 음식들, 새 이불까지 생각하면 서운함이 밀려왔지만 정 씨는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멋쩍은 웃음 한번 지어보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싸해지더랍니다. 괜찮아. 첫 명절이니까 아직 어려서 그런 거겠지. 스스로를 다독이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며느리는 한술 더 뜹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가볍게 인사한 뒤 거실로 들어오자마자 말했습니다. 어머님,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요즘은 가족끼리도 그런 거 안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 씨의 가슴 한편이 더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준비한 건 부담이구나. 그러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식탁으로 걸어갑니다. 밥상을 보면 감탄은 합니다. 와, 진짜 맛있겠다. 그런데 그뿐입니다. 사진 몇 장 찍고는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봅니다. 고생했단 말도 없고 함께 치우려는 기색도 없습니다. 정 씨는 아들에게 눈길을 돌렸지만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TV 채널을 돌리며 소파에 편히 앉아 있었죠. 밥 먹자. 정 씨가 부르자 아들과 며느리는 당연하다는 듯 식탁에 앉았습니다. 음식을 맛있게 먹긴 했지만 먹는 내내 둘 다 휴대폰을 보며 그래. 맛있다. 이 세 마디만 반복했습니다. 잠시 뒤 딸도 도착했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휴대폰만 들고 와서 인사도 대충 건넵니다. 엄마 애썼네. 하면서도 눈은 이미 식탁 위 음식들을 훑고 있었습니다. 정 씨가 선물은? 하고 농담처럼 물었을 때 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거 입으면 되잖아. 그 말에 모두 웃었지만 정 씨의 웃음은 입가에만 머물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는 당연히 정 씨 혼자서 했습니다. 아들 내외와 딸은 거실에서 각자 휴대폰을 보며 시간을 보냈고요. 명절 음식을 챙겨 싸줄 때도 이렇게 많이? 하면서도 다 받아가는 모습에 정 씨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정 씨는 불 끄고 누워 한참을 뜬 눈으로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니까 괜찮다는 말이 왜 이렇게 서운한 날이 많아졌을까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언제부터 가족이란 단어가 당연함의 다른 이름이 되었을까요? 이런 일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새 집으로 이사할 때도 정씨 부부는 이삿짐 나르고 집안 청소하고 음식까지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부모님이니까 당연히 도와주시죠. 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여름휴가, 명절, 생일, 이번 언제 어느 때건 자식들은 부담 주고 싶지 않다는 말을 방패 삼아 빈손으로 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 씨에게는 그 부담이라는 말이 더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정 씨가 입원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갑작스런 복통으로 응급실에 실려갔다가 3일간 입원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수술은 아니었지만 고된 검사와 치료로 기운이 없던 날이었습니다. 자식들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말로는 엄마 걱정했어요. 하지만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작은 과일 바구니, 꽃 한 송이조차 없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이틀만 계시면 퇴원이시죠? 딸은 그 말만 하고 휴대폰만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병실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어디론가 가 있는 듯 했습니다. 30분쯤 있다가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 하며 먼저 일어났습니다. 아들은 전화 받는다며 밖으로 나가고 며느리는 마스크를 코 밑에 내리고 말했습니다. 병원 냄새 싫어요. 빨리 나오세요, 어머님. 그리고는 저희도 이만 가볼게요. 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 씨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길 건너 편의점 간판이 괜히 눈에 밟혔습니다. 포도 한 봉지라도 사왔으면. 그 마음이 드는 순간 스스로가 너무 옹졸하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싶었지만 마음은 자꾸 허전해졌습니다. 나 이렇게까지 바라는 사람 아니었는데. 하지만 그날 밤 옆 침대 환자가 가족에게 귤을 받으며 웃는 모습을 보고선 정 씨는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남의 행복이 부러웠던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며칠 뒤 30년 지기 친구가 병문안을 왔습니다. 퇴원하는 날이었는데 친구는 정 씨를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차를 가져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카네이션 하나와 사과 바구니. 이거 그냥 건강하라고. 특별한 말은 없었지만 그 작은 정성이 정 씨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정 씨는 울컥했습니다. 작은 마음이 이렇게 위로가 되다니 역시 말이 아니라 마음이 문제였구나. 그걸 다시 느꼈습니다. 내가 바라는 건 거창한 선물이 아니었구나. 마음을 담은 작은 행동, 그게 그리웠습니다. 정 씨 생일이 다가왔을 때 역시나 자식들은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핸드폰만 들여다봤지만 축하 문자 하나 없었습니다. 바쁘니까 잊었겠지 하며 위로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딸은 저녁 무렵에야 전화를 했습니다. 그것도 정 씨가 카톡으로 저녁 뭐 먹었니? 라고 물은 뒤에야 전화가 왔습니다. 아, 엄마 생일이 오늘이었어. 아이고, 요즘 정신이 없어서 몰랐네. 그러면서도 다음에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라는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은 문자 하나 보냈습니다. 생일 축하해요. 다음에 봬요. 더 이상의 말은 없었고 정 씨가 고마워 답장을 보냈지만 읽음 표시만 떴을 뿐이었습니다. 다음이라는 건 대체 언제인지 정 씨는 웃으며 생각했습니다. 내 생일은 매년 같은 날인데 내 아이들은 매년 있는구나. 정 씨는 초를 하나 꽂고 혼자 케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작은 초에 불을 붙이고 눈을 감았습니다. 촛불을 꺼야 할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자꾸 기대를 하는 걸까? 촛불을 끄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나도 내 감정을 좀 더 아끼자.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 위해 그런 소원을 빌었습니다. 이후로는 정 씨의 태도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서운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취미 모임에도 나가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녔습니다. 집들이 요청이 들어왔을 때 처음엔 거절하려 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새 집으로 또 이사를 했다며 집들이에 와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빠서 못 갈 것 같다. 고했습니다. 하지만 딸과 아들이 번갈아 말하길래 결국 허락했죠. 엄마, 음식 좀 해와. 엄마 음식이 제일 맛있잖아. 어머님, 잡채랑 갈비찜 좀 부탁드려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하기로 했습니다. 전도 안 부쳤습니다. 잡채도 안 했습니다. 갈비찜은 더더욱 안 했고요. 다만 작은 화분 하나를 사서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배달 음식 몇 가지 시켜놓고 간단히 먹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나도 이제 편하게 살자. 그런 마음으로요. 그런데 자식들의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정 씨가 빈손으로 화분 하나만 들고 도착하자 어리둥절한 표정들이었습니다. 엄마, 진짜 요리 안 하셨어요? 와, 갈비찜 없네. 잡채도 없고. 그 표정을 보는데 정 씨는 또 한 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왜 나는 늘 이렇게 눈치를 보게 될까? 자식들은 마치 당연한 듯 기대했고 정 씨는 또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편하려고. 미안하지만 이젠 나도 좀 쉬고 싶어. 처음으로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해봤습니다. 딸은 엄마 왜 이렇게 삐지셨어요? 했고 며느리는 허리허식 안 하신다더니 진짜네요. 했습니다. 둘 다 정 씨의 진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말에 그 반응에 정 씨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 진짜 허리허식 없이 살기로 했어. 가족끼린 뭐든 솔직하게. 그리고 화분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새집 오래 건강하게 살라고 선물이야. 아들은 화분을 받으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처음으로 들은 진심 어린 고마워였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정 씨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로 조금씩이지만 변화가 생겼습니다. 정 씨가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하자 자식들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완벽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이제는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작은 꽃 한 송이, 과일 한 봉지라도 들고 왔고 가끔은 고생하셨어요. 라는 말도 해주었습니다. 정 씨는 이제 더 이상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지 않습니다. 명절 음식도 간소화했고 집안일도 나눠서 합니다. 가족이 모일 때면 각자 할 일을 정하고 함께 준비하고 함께 치웁니다. 아직은 어색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가족이니까 괜찮아 라는 말 대신 가족이니까 더 소중히 해야지 라는 말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 씨는 그 작은 변화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말은 참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누군가의 하루를 밝게 할 수도 어둡게 할 수도 있죠. 특히 가족 간의 대화는 더 그렇습니다. 매일 보는 사이, 오래 알아온 사이라서 오히려 말을 가려서 하지 않게 됩니다. 이 정도쯤이야 하는 생각이 쌓이고 쌓여 결국에는 관계의 벽이 되기도 합니다. 가족이니까 괜찮다고요? 아닙니다. 가족이니까 더 따뜻한 말이 필요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더 예의를 갖추고 더 감사함을 표현해야 합니다. 그 말 그냥 한 말이야. 대신에 그 말 너를 생각해서 한 말이야.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오랫동안 아픔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라면 그 상처는 더 깊고 오래 갑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는 더 아프니까요. 여러분의 가족은 어떤가요? 혹시 내가 사랑한다는 이유로, 가족이라는 이유로 함부로 대한 적은 없었나요? 또는 반대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무례함을 참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하루 혹시 무심코 던진 말로 누군가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았는지 조용히 돌아보는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은 가족에게 한 번 더 고마워 라고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가족은 당연한 존재가 아닙니다. 감사하고 존중하고 소중히 여겨야 할 우리의 첫 번째 인연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구독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